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신 신호를 분석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시간 영역,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적인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통신 신호를 분석하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스펙트럼이라는 것의 개념, 그리고 프리의 해석의 두 가지 방법, 프리의 시리즈와 프리의 변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단순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수식을 전개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입니다. 스펙트럼의 개념, 그리고 먼저 프리의 시리즈부터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먼저 오일러 공식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레너드 오일러라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수학자죠. 이분은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교사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유명한 베르누이였어요.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고 오일러가 역시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오일러의 가정교사였던 베르누이로부터 이 학생은 정말 수학자로 키우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아버지가 이제 받아들이고 수학자로 키우게 되죠. 레너드 오일러가 만든 가장 유명한 공식, 오일러 공식입니다. 오일러 공식은 의외로 외우기가 쉬워요. 2의 I 파이는 코사인 파이, I 사인 파이. 이 간단한 수식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선 2라는 숫자인데요. 우리가 자연록에서 배우는 2라는 숫자죠. 거기에 몇 제곱 해당되는데 제곱수에 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i가 들어가 있죠. i는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처럼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합니다. 허수를 제곱을 해가지고 i 파이를 했는데 그것이 코사인 파이와 i 사인 파이의 합으로 나타내어진다 라는 것이 오일러 공식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보자면 복소수 공간에서 어떤 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릴 때 생기는 각도를 파이라고 한다면 이 점 P의 좌표가 가로축 실수축은 코사인 파이가 되고 세로축 허수축의 높이는 사인 파이가 되죠. 삼각형을 그리고 나면은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가 나온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 P는 2의 I 파이, 즉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P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점 P가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 맞죠? 반시계 방향으로 1초에 F0 바퀴만큼 회전한다면 T초가 지나면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1초에 F0니까 T초에는 T만큼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F0 T바퀴고 한 바퀴가 2파이 라디안 360도니까 거기에 2파이를 곱하면 각도가 나옵니다. 물론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파이 대신에 2파이 F0T를 대입을 하면 이 식이 나옵니다. 코사인 2파이 F0T 더하기 I 사인 2파이 F0T죠. 통신 신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캐리어 신호, 무언가를 날라주는 신호, 반송파라고 얘기합니다. 를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편 이러한 오일러 공식에 반대되는 공식이 역 오일러 공식인데요. inverse 오일러 포뮬라는 오히려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익스포넨셜 함수로 다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간단하게 풀어보면 코사인은 2의 I 2파이 F0T 더하기로 나타나고 2의 마이너스 I 2파이 F0T와 사인은 빼기로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원래 있던 오일러 공식에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거나 빼보면 금방 역 오일러 공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역 오일러 공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코사인 신호가 있으면 역 오일러 공식을 적용하면 2분의 a 곱하기 2의 I2파이 F0T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2파이 F0T로 금방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F0라는 주파수가 있고 마이너스 F0라는 주파수가 있죠. 거기에
앞에 높이는 2분의 a식입니다. 어떤 주파수 성분에 어떤 만큼의 값이 있는가를 표현한 것을 우리가 주파수 성분 또는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주기 신호가 있습니다. 코사인 2파이 f0t와 3배 되는 주파수, 그 대신에 크기가 0.2로 줄고 위상이 반대인 마이너스 0.2 코사인 2파이 3f0t가 있습니다. 이건 역 오일러 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금방 풀었을 수가 있고요. 앞에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왔죠. 주파수가 여기서 3배가 되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F0, 3F0에 0.5와 0.1이 있는 스펙트럼, 즉 주파수 성분이 이 정도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타임 도메인에서 웨이브폼을 구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 경우는 F0가 1kHz인 경우입니다. 가로축을 보시면 미리세컨드 단위로 되어 있어요. 뭔가 출렁이는데 주기적이고 그리고 그냥 코사인이나 사인이 아니고 약간 각이 되어지려고 하는 이런 비슷한 기운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조지프 프리에입니다. 조지프 프리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찰을 한 끝에 모든 주기함수는 이렇게 뭐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기함수를 하모닉의 합으로 나타낼 때 나오는 요 개수, 이것을 우리가 프리에 시리즈 개수 또는 프리에 개수라고 합니다. 이때 기본 주파수 F0, 물론 역수는 1/F0에 해당되고 이것이 기본 주기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fundamental period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겠고요. 프리에 개수 xn은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있던 신호 xt와 익스포넨셜 하모닉이 얼마나 닮았느냐를 계산하는 식을 만듭니다. 뭔가 닮았다라는 정도를 구할 때는 우리는 곱해서 면적을 구하는 이너 프로덕트라는 걸 써요. 이게 뭔가 닮았다 그러면 똑같은 1하고 1이 닮으면 곱하면 플러스 1이죠. 1하고 마이너스 1은 별로 안 닮았죠.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이었다가 1이 되는 신호와 1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신호 두 개를 곱해서 더하면 0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신호 두 개를 곱해서 면적을 구하는, 즉 곱해서 전체 구간에서 더하게 되면 비슷한 정도가 나와요. 여기는 원래 있던 주기함수 xt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파이 nf0t가 얼마나 닮았느냐라는 걸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때 xt와 푸리에 시리즈 개수 xn은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 쌍이라고 부릅니다. 푸리에 시리즈 페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문자 f로 서로 쌍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푸리에 시리즈는 선형이면서 다양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니어라는 말은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곱해서 더한 것들은 역시 출력도 곱해서 더해진다는 얘기죠. 또 시간 영역에서 두 개를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냥 곱하기, 시간 영역에서 타임 딜레이를 주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파이 nf0 t0가 앞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또 파르시발스의 theorem이라는 파르시발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시간 영역에서 구하는 평균 전력과 푸리에 시리즈의 제곱을 더한 주파수 성분 전력은 역시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럭 파형, 딱 봐도 주기 신호죠. 이 신호의 푸리에 시리즈를 한번 구해보죠. 첫 번째 할 일은 fundamental period 또는 기본 주파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하, t마다 반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역수인 f0는 1/t, 이 값이 기본 주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일단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xn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하죠. 이건 xn 푸리에 시리즈를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거죠. 가만히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t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t죠. 그래서 0에서 t까지 하는 동안 값이 0이 아닌 구간은 마이너스 4분의 t에서 플러스 4분의 t까지입니다. 이렇게 줄어들죠. 이제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적분을 하는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캘큘러스를 알기 때문에 적분을 그냥 해도 돼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아주 식이 복잡해지면 우리는 심볼릭 수식 연산 툴박스를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라 라고 표현만 해줄 수 있으면 실제 계산은 컴퓨터가 합니다. FreeSeries MLX는 매트랩이 제공하는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기능을 이용한 것입니다. 라이브 스크립트는 이렇게 보통 문서를 쓰는 란과 계산을 하는 계산 명령어를 쓸 수 있는 란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수식을 직접 적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보죠. 아까 그 적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인티그럴, 요게 인티그럴이 요거였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파이 nft라고 써줍니다. 뭐에 대해서 적분을 하느냐?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마이너스 4분의 t에서부터 플러스 4분의 t까지 적분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만 할 수만 있으면 돼요. 이때 t와 n과 t는 symbolic variable이다 라고 sims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sims는 만약에 심볼릭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sim이라는 거고요. 여러 개다. 그러면은 복수 s를 붙여서 sims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적분을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고요. 그걸 좀 간단하게 표현해봐라 라는 것이 simplify라는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끝에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출력이 됐어요. 출력을 보니까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아, 적분했더니요. 답은 n5분의 사인 2분의 n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몇 개의 시리즈를 더해서 실제 원래 xt와 같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것이 바로 이 for로프입니다. k는 13579, 13579 다섯 개의 텀과 위에서 dc 텀 n이 0일 때를 구하죠. 그래서 그걸 계속 더해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더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더했더니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나온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원래는 탁탁 꺾이는 거였죠. 무한대까지 계속 더해가면 꺾이는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6개 텀만 더했거든요. 그랬더니 딱딱 펄스와 비슷하지만 살짝 울림이 있는 이런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톱니파형도 한번 구해보죠. 톱니파형을 어떻게 하면은 프레시리즈 표현을 하고 xn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수식만 세우면 됩니다. 계산은 컴퓨터가 합니다. 프렉에서 xn을 구하는 공식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전체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이니까 기울기와 y절편이 있을 겁니다. 원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y절편은 0이 될 거고요. 기울기만 알면 돼요. 기울기는 오른쪽으로 몇 칸 가서 위쪽으로 몇 칸 갔느냐가 중요하죠. 오른쪽으로는 t만큼 갔고요. 위쪽으로는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까지 갔으니까 1만큼 갔습니다. 그래서 t분의 1, t가 돼요. 기울기는 t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식을 세웠습니다. 역시 매트랩의 라이브 스크립트 기능을 이용해서 t분의 t를 집어넣고 적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좀 다른 모양이 나타났죠. 이번에는 2n5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i.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표현하는 허수죠. 여기에 허수 성분으로만 나타났다는 소리는 원래 있던 xt가 기함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걸 뜻해요. 그리고 사인의 합으로만 표현된다는 소리죠. 눈으로 딱 봐도 원점 대칭이죠. 그걸 역시 13579 그리고 dc텀은 딱 보니까 없어요. 그죠? 그래서 s가 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579 5개만 더하겠군요. 5개 텀을 모두 더했습니다. 여기서 구한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 xk를 물론 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톱니파는 아니지만 톱니파에 매우 가까운 파형으로 복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푸리에 시리즈를 구하느냐? 여기 비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푸리에 시리즈와 FFT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FFT는 Fast Fourier Transform이고 대부분의 컴퓨터 패키지들이 이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우선 푸리에 시리즈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x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1/t, t만큼의 구간으로 나누고 인티그럴 적분을 하는데 적분은 면적을 구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한 주기 동안, 그래서 0부터 t까지입니다. 0부터 t까지 한 주기 동안 뭐와 뭐의 곱이냐면 xt와 exponential 마이너스 j2 pi nt over t와의 곱이에요. 그 곱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xt를 이렇게 잘게 쪼갰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분구적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전체를 n등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 값은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것은 전체 t를 n등분했기 때문에 t 나누기 n이 될 겁니다. 0부터 시작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 하다가 k번째가 되면 그때 스몰 t 값, 시간 값은 n분의 t 곱하기 k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 값은 n분의 kt가 됩니다. 그래서 t 대신에 이렇게 n분의 kt가 들어갔고요. t 대신에 n분의 kt를 집어넣어서 익스포넨셜도 표현을 했고요. 인티그랄이 면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를 곱한 다음에 계속 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뭐하고 똑같느냐? 매트랩이 제공하는 FFT에다가 1/n 개수로 나눈 거하고 똑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푸리에 시리즈를 구하는 것이 손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심볼릭 연산으로 구하는 것이 힘든 경우에는 그냥 FFT를 구해가지고 대문자 n으로 나누기만 하면은 푸리에 시리즈의 개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FFT 출력을 표현하는 매트랩의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FFT의 출력은 역시 n개가 나오는데요. 입력으로 n개의 샘플이 들어갔기 때문에 출력도 n개가 나오는데 그때 주파수 순서가 있습니다. 0Hz, 즉 DC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하모닉, 두 번째 하모닉 가다가 2분의 n 빼기 2, 2분의 n-1 다음은 뭐죠? 2분의 n 차례죠. 그런데 2분의 n 차례하고 마이너스 2분의 n 차례하고 겹쳐요. 그래서 뒤에서는 거꾸로 이렇게 옵니다. 맨 마지막은 마이너스 1번째 주파수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8인 경우에는 0, 1, 2, 3 한 다음에 끝에서부터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걸 FFT shift라는 명령을 쓰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오고요. 0, 1, 2, 3이 뒤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4, 5, 6, 7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있었다는 인덱스를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파수로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FFT 쉬프트를 통해서 마이너스 주파수를 왼쪽으로 옮겨놓고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여기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X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X가 어떤 신호냐면은 0이다가 1이다가 0인 이런 신호예요. 아까 봤던 펄스 신호죠. 그 펄스 신호를 보고 FFT를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0Hz고요.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쪽 마이너스 성분이 이쪽의 그래프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FFT 쉬프트입니다. 여기 FFT를 이용해서 푸리에 개수를 구하는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이러한 펄스 파형이에요. 펄스 파형을 가지고 FFT를 주기 위해서는 그냥 파형만 어떻게든지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파형 딱 봐도 어떻습니까?
한 주기 동안이니까 여기서부터 요 주기 동안이죠. 요 주기 동안에 전체를 256개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4분의 1이니까 64개의 1이 나온 다음에 128개의 0이 나오고요. 요 부분이죠. 다시 64개의 1이 나왔습니다. 요 부분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xn만 표현을 하면 그걸 FFT 해준 다음에 FFT 쉬프트로 표현을 하고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까 구했던 것과 똑같은 이런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구한 개수를 가지고 다시 웨이브폼을 합성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합성된 웨이브폼이 나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 xn, 대문자 xn을 구하기 위해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수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적분을 한다. 두 번째는 매트랩이 제공하는 심볼릭 연산을 이용해서 적분을 한다. 세 번째는 이런 적분 말고 그냥 수치적으로 FFT를 이용해서 푸리에 시리즈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형이 매우 복잡해지면 세 번째 방법밖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푸리에 시리즈를 요약을 해보죠. 모든 주기함수는 하모닉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하모닉이라는 말은 원래 있던 기본 주파수의 정수 배가 되는 주파수 성분, 이것을 우리는 하모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n이 정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푸리에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푸리에 계수 xn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수학적인 지식을 동원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매트랩한테 적분을 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 그냥 FF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는 푸리에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